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9일입니다. 오랜만에 지금 대선 국면에서 안보 이슈가 제기되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입니다. 또는 나토식의 핵 공유 정책을 놓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안보 포퓰리즘이다 라고 하니까 이 발상을 정치권에서는 맨 처음 했던 홍준표 의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반발하면서 아주 바람직한 토론 국면인데 이게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어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전술핵 재배치 공약을 하는 걸 두고 비판을 했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안상수 후보님,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라니요. 너무 위험한 주장입니다. 아무리 선거라지만 안보 상황을 악용해 표를 얻으려는 위험한 포퓰리즘입니다.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꾸준하게 추진해온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근거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주변국들의 강력한 반발과 심각한 외교적 마찰을 초래하게 된다. 미국이 이를 수용할 리 없다. 트럼프 정부와 달리 핵무기 비확산 정책을 추구하는 바이든 정부는 호응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악용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적대적 대결 의식에 편승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위험천만하고 무책임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포퓰리즘 하면은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이재명인데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서 반박을 합니다. 아무리 안보 외교 식견도 갖추지 못한 전형적인 포퓰리스트가 안보 포퓰리즘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기막힌 노릇이다. 유럽, 나토 5개국에 전술핵이 재배치된 경위나 제대로 알고 그런 말을 하시나. 그런 냉전 시절 소련의 핵무기 확대 위협을 느낀 독일이 전술핵 배치를 해주지 않으면 핵 개발을 하겠다면서 미국을 강력하게 압박한 사실을 거론하고 결국 미국은 독일, 벨기에, 이태리, 터키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핵 공유 협정을 맺는 바람에 나토 전선에 공포의 핵 균형이 이루어졌고 소련은 핵미사일을 상당수 철수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북한의 핵 위협은 나토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친북 성향의 이재명 후보만 그걸 모르는 모양이다. 공부를 좀 더 하십시오. 뭘 알아야 면장이라도 하지라고 했습니다.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도 포퓰리즘이라고요?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 시리즈 포퓰리즘부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구한테 포퓰리즘을 말하는지 기가 막힙니다.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이 후보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절멸의 위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핵 억지력 없이 무슨 수로 북한 핵미사일을 없애겠다는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설마 북한은 남한을 향해서는 같은 민족끼리 절대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계시는지요? 말만 잘하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스스로 없앨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하시는지요? 핵공격을 앞세운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에 본인도 모르게 말려들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참 두 사람이 반박을 잘 했습니다. 이런 논쟁은 계속하는 게 좋습니다. 국민들에게 핵 위협에 대한 실감을 안겨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의 주장은 이 부연 설명할 가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머리에는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말만 남아가지고 이럴 경우에 이걸 써먹으면 국민들을
속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죠. 아니, 그런데 북한이 핵무장한 상태에서 미사일까지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운반수단, 그래서 오늘이라도 김정은이가 발사포탄 눌러버리면은 7분 뒤에 서울 상공에서 터지고 우리는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고 북한에는 김정은을 말릴 사람이 없는데 우리도 핵을 가져가지고 핵 대 핵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른바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사람을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은 생존 자체를 포퓰리즘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를 포퓰리즘으로 본다는 것은 인간 생명을 가짜는 것으로 보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비인도적인 몰상식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리고 이재명의 이 논리는 완전히 북한의 논리입니다. 한번 요점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악용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아니, 북한이 핵무장한 게 불안감인데 그것을 막자는 게 불안입니까? 이런 논리가 성립됩니까? 우리가 살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까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 이게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킨답니다. 여기에 김정은을 넣으면 됩니다. 국민 대신에 김정은을 넣으면 됩니다. 김정은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즉 이재명의 모든 논리에는 김정은이 주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대적 대결 의식에 편성한다. 황당한 이야기죠. 적대적 대결 의식은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적화 통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체제를 보장한 다음에 여력이 있으니까 적화 통일의 핵무기를 공갈수단으로 이용하고 실제 쓸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응하겠다는 자주국방, 아니 정당방위적 조치를 적대적 대결 의식이라고 하는 자는 대한민국에는 한 사람, 성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정신이 멀쩡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한반도 전체에서 이런 논리를 구사하는 자는 김정은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머리에는 김정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뽑는다는 것은 김정은 대리자를 뽑는 것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다음에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위험천만하고 무책임한 일이다. 실현 불가능하다고요? 왜 불가능합니까? 나토에서 이루어졌고 미국도 내심 한국이 그런 요구를 강하게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사람이 이재명 지사인데, 홍준표 씨는 그런 사람을 면장이라도 하지, 뭘 알아야 면장이라도 하지 했는데 이 면장이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조금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나토의 핵 공유 발상은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론화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런 겁니다. 벨기에, 독일 등, 옛날에는 서독 시절입니다. 서독 등이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또 서독 경우에는 핵무기를 만들 실력이 충분히 있으니까 미국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전술핵을 5개 나라에 지금 배치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공유한다. 그 나라와 같이 공유한다. 주로 비행기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전술핵은. 그런 협정을 맺은 겁니다. 그걸 뉴클리어 쉐어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NPT에도 핵 확산 금지 조약에도 저촉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홍준표 의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이들은 자체적으로 핵 무장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91년에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라. 그러나 재배치하면은 미국이 또 언제 빼내갈지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가
공동 사용권을 갖겠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주민들의 삶을 희생시키면서 만들어낸 핵폭탄이 사실은 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전술핵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핵 대 핵의 균형이 맞춰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국민들 먹여 살려가지고 정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겁니다. 아니, 이런 생각이 실현 불가능이다라는 건 뭡니까?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킨다는 말이 나와서 이야기인데, 지금 이 정권은 꼭 해야 될 일을 하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 때 반드시 핵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어떻게 대피하느냐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왜 안 하느냐? 그때 행정안전부 장관 이야기가 이겁니다. 국민들의 불안을 정복시킨다. 안 하니까 국민의 불안을 정복시키는 것 아닙니까? 전술핵을 재배치 안 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김정은의 핵 공간에 넘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불안을 정복시키기 위해서 핵 민방위 훈련 안 한다면은, 그러면은 승객들의 불안을 정복시키기 위해서 퇴선 훈련 안 하는 선정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세월호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의 머리에는 김정은만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월호 선장과 같은 무책임성이 들어있다는 것을 자신이 폭로했습니다. 감사합니다.